다음은 하하호호님의 신청곡 당신이 완벽한 하루를 보내길입니다. 유령 아가씨, 우리가 알고 지낸 지 겨우 5일밖에 안 됐는데 서로에게 어느 정도 개인 공간은 보장해줘야지. 난 네가 임천시에서 온 헌터고 영화 세계에 잘못 들어와서 돌아갈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건 당연히 믿어. 근데 네 오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말했잖아. 난 여기서 20년을 넘게 살았어.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일하고 지난 주말까지 모든 게 순조로웠어.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유령 동생이 생기질 않나. 그 유령 동생이 나더러 모든 게 가짜라고 하질 않나. 너는 내가 이 상황을 바로 받아들이는 게 더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? 경계심이 없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? 처음 만났을 때 네가 우리 집 TV에서 밖으로 기어 나왔을 때 말이야. 난 전원을 껐어. 안 그래도 갈아입으려던 참이야. 이번에도 내 세면실을 지나서 가는 게 제일 편해서 그런 거야? 그러고 보니까 넌 전자보안 검색 때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겠네. 그럼 보안이 철저한 청문회 건물 자료실에 들어가서 자료를 뒤져보는 것쯤은 일도 아니겠지? 그러니까 네 말은
네가 돌아갈 방법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데리고 가야 한다는 거지? 하지만 네가 방금 한 말이 전부 사실이라면 그 임천시는 과학기술이 좀 더 발달했다는 것 말고는 특별할 게 없잖아. 왜 꼭 내가 너랑 같이 떠나야 해? 네가 여기 남으면 안 되는 거야? 여기도 임천시 못지 않아. 오히려 더 안전하고 완벽해. 네가 여기 남는다면 다른 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. 유령은 먹거나 마시지도 않겠지? 이론상 존재 형태가 다르니까. 햇볕은 쬐 수 있어? 간단하네. 리모컨 줘봐. 일단 한번 줘봐. 봐봐. 이렇게 하면 되잖아. 아까 네가 말했잖아. 이건 가볍게 즐기기 좋은 판타지 영화라고.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할 거 없지. 영화 주인공으로서 내가 숨겨진 설정 몇 개쯤 알고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. 가자. 오늘은 너만 믿을게. 어? 이거 전부 오늘 그 파일럿 자료지? 문 앞에서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던데 꽤 잘생겼더라. 그 사람은 왜 무모하게 규정을 어긴 거래? 예전에는 이런 일 한 적 없었다며. 모르지. 우리는 자료 보관만 책임지면 되니까 다른 일에는 신경 쓰지 말자. 창문 안 닫았어? 왜 자꾸 바람이 부는 것 같지? 자료가 다 뒤섞였잖아. 아까 네가 여유롭게 표준 데이터를 읊을 때 청문회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얼굴색이 다 변하더라. 이런 걸 행운의 여신이 도왔다고 하는 거지. 틀린 말은 아니지. 행운의 여신이 마중 나왔네. 먼저 갈게. 오래 기다렸지? 같이 근처 좀 구경하면서 걸을까? 이번에 정말 큰 도움 받았어. 네가 아니었으면 난 영영 비행 자격을 박탈당했을 거야. 그렇게 되면 마당에 있는 그 비행기는 다 조립하기도 전에 중고시장에 다시 보내졌겠지.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는 조각조각 분해돼서 괴종시계나 선풍기, 높은 의자가 되어 있었을지도 몰라. 날 이렇게 잘 알다니 점점 내 동생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. 그런 건 아니고 저번에
임무가 끝나고 궁금한 걸 발견해서 보려고 날아갔거든.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도시 경계선을 넘었다는 걸 알게 됐어. 그래서 걸린 거지. 그냥 암묵적인 약속 같은 거라고 이해하면 돼. 보통은 아무도 넘지 않으니까. 그렇게 위험한 일은 아니야. 네가 나보다 더 화난 것 같네. 얼굴이 풍선처럼 부풀었어. 이것 봐. 넌 오늘 정말 큰 도움을 준 거야. 이게 바로 그 증거고. 또 나랑 생각이 통했네. 감사를 표할 땐 보통 꽃을 선물하지만 꽃은 연인에게 주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서. 넌 내 동생이니까 이게 더 어울리지. 너 같은 동생이 지켜주는 삶이 꽤 좋더라고. 이제 겨우 일주일밖에 안 지났잖아. 근데 벌써 네가 나타나기 전에 삶이 어땠는지 잊어가고 있어. 그 임천시에서도 난 줄곧 네 오빠였어? 근데 지금의 난 오빠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기억이 안 나네.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아. 서툴지도 모르니까 앞으로 동생인 네가 많이 봐줘야 해. 이건 뭐야? 아침 식사 단속령? 내 보증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데? 기간이 만료되면 AS나 교환, 반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해? 그래? 그럼 오늘부터 관리할 필요는 더더욱 없겠네. 널 보니까 이런 말이 생각나네. 세상에는 본인이 느끼는 추위 말고 가족이 보기에 추워 보이는 추위가 있다. 그래? 하지만 넌 이제 마음대로 떠올라서 내 머리를 때릴 수 없잖아. 어. 이건 뭐야? 태양이야?
표정이 영 좋지 않은데 우울 사과라고 부르는 게 낫겠어. 비 오는 날을 싫어해서 그런 거야? 응? 비가 그치면 하늘은 맑아질 거고 내일도 어김없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지. 여느 날과 똑같이. 부어 아주머니는 늘 7시에 햇볕을 쬐고 엔더 아저씨는 매일 풍선 5개를 팔겠지. 언제 라디오를 켜든 들리는 첫 신청곡은 당신이 완벽한 하루를 보내길 일 테고. 또 네 오빠를 과소평가했네. 내가 이 정도 관찰력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? 가끔은 그렇지. 하지만 원래 우린 주변 사람들의 진짜 삶에 대해 잘 모르잖아. 어쩌면 다른 이웃들 눈엔 나라는 사람도 변함없고 재미없을지도 모르지. 임무를 나가면 완전히 사라지고 쉴 때는 딱 10시 정각까지 자고 아침은 늘 블랙커피 한 잔을 마시고. 맞아. 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너무 깊게 엮이는 건 좋아하지 않아. 지금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있는 게 모두에게 좋고. 싫어. 내 1인용 소파에 먼저 비집고 들어온 건 너잖아? 내 다리가 소파보다 앉기 편해? 네가 화나서 그대로 내 코를 들이받을까봐. 예전엔 내가 어땠는데? 설마 임천시에서도 우리가 앉을 소파가 하나뿐이었어? 내가 네 오빠라며 왜 너랑 한 침대에서 자? 그럼 오늘 밤에 천둥 소리가 너무 크면 날 불러도 돼. (5분만) 더 놔두면 네 토스트가 정말 돌이 되겠는데? 내일이면 또 월요일인데 오늘 또 꽃에 물 줘야 해? 그래서 저번에 내 화분을 욕조로 만든 건가?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표정 짓지 마. 괜찮으니까. 일단 밥 먹자. 나머지는 오빠한테 맡기고.
이참에 더 큰 걸로 바꾸지 뭐. 네가 좋아하는 것도 더 많이 쟁여둘 수 있겠네. 나한테 임천 씨 얘기를 안 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그쪽에서 난 어떤 사람이었어? 우리가 임천시에선 그렇게 안 친했어? 종이는 다시 펼 수는 있지만 한 번 남은 흔적은 영원히 존재해. 상상력을 살짝 보태면 접힌 자국을 따라 원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지. 난 접었던 기억은 없지만 이걸 손에 쥐었을 때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. 나도 당연히 느낄 수 있다는 얘기야. 네 곁에 있을 때 내가 느꼈던 모든 것들을. 그냥 그래. 원래 내 것이었던 걸 되찾은 것 뿐이니까. 좋아. 나도 마침 가고 싶은 곳이 있어. 이번에는 널 태우고 날아갈 수 있겠네. 가자. 우리 완벽한 하루를 보내야지. 이렇게 멀리까지 날아올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해서 제작비를 아꼈나 봐. 저게 저번에 내가 궁금해서 보러 갔던 도시 경계야. 저길 통과하면 네가 말한 임천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. 너도 방금 반짝이는 걸 봤잖아. 내 눈에 저런 반짝임의 빈도가 아주 뚜렷해 보여. 한 번만 나타난 것도 아니고. 이런 경계에 가까운 곳일수록 찾기가 더 쉽지. 처음 만났을 때 네 몸에서도 똑같은 반짝임을 봤어. 그래서 네가 다른 세계에서 왔다는 걸 당연히 믿는다고 말한 거야. 네가 안 물어봤으니까. 봐. 네가 찾던 출구가 바로 앞이야. 떠나고 싶다면 이 비행기에 남은 연료는 딱 저 경계를 통과할 만큼 충분해.
잠깐만. 넌 내가 돌아가는 게 싫어? 왜 다들 날 남게 하려고 설득하는 말만 하는 거야? 고작 그런 것들을 내가 감당 못할 거라고 생각해? 어? 네가 완전히 로그아웃 되기 전에 뭐라도 좀 찍어둘까?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. 비행기 자네랑 같이 건져오긴 했지. 이런 골동품을 급하게 조립하는 게 쉽진 않더라. 렌즈만 해도 대여섯 군데를 돌아다닌 끝에 겨우 맞춰 끼웠으니까. 지금 네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두고 싶어. 아직 영업 중인데 가서 마셔볼래? 이렇게 보니까 아주 가까운 곳들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었네. 내가 본 적도 가본 적도 없는 곳, 그리고 기록하지 못한 경계가 아직 너무 많아. 어떻게든 그중 하나를 넘어서 다시 널 찾아낼게. 원래는 이렇게 말하려고 했어. 내 생각도 그래. 아까 너랑 네가 쥐고 있던 풍선 다발을 클로즈업해서 담아보려 했는데 계속 초점이 안 맞는 거야. 근데 다시 확인해보니까 알겠더라. 초점 같은 건 상관없다는 걸. 비행 일지처럼 몇 월 며칠 너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다는 식의 기록보다 네 웃음소리를 듣고 아이스크림의 크림 향을 맡고 햇볕을 쬐는 순간들처럼 마지막에 남는 건 오히려 이렇게 흐릿하지만 진실된 감각이었어. 공기가 흐르는 한 바람은 존재하니까. 바람은 형태도 경계도 없어서 어디든 갈 수 있어. 들어봐. 이게 지금 너한테서 가장 가까운 바람이야. 이 바람이 그러는데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. 그런 감상적인 말은 일단 아껴둘게. 네 말대로 이번이 마지막 회가 아니니까. 다음에 등장할 때 쓸 대사는 남겨둬야지. 그래야
네가 날 조금 더 오래 그리워할 테니까. 왜 그래? 방금 나 몰래 준비하던 게 이거였구나.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렸는데 상 없어? 이러면 제법 닮았지? 그럼 이건 너 줄게. 내가 널 찾기 전까진 얘가 네 손을 잡아줄 거야. 나라서 너한테 갈게. 그 후, 난 그녀의 세계로 통하는 경계를 찾아다녔다. 하지만 소득은 없었다. 네가 있기 전에 세상이 존재하긴 했을까? 내가 널 찾기 전까진 얘가 네 손을 잡아줄 거야. 너야? 넌 늘 내 곁에 있었구나.
네 앞에서는 평생 개인 공간이라는 게 없겠네. 근데 지금은 더 침범해도 되는데 싫어? 영화에 몰입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단 말이지. 게다가 끝나는 타이밍이 별로인 것 같아. 그래도 이 영화가 우리를 선택한 이상 마지막 장면까지 연기해야 보내줬을 거야. 이건 또 다른 주연의 직감이야. 당연히 아니지. 너와 내 이야기는 누군가 써내려간 각본이 아니잖아. 진짜 엔딩 같은 건 없어. 영화를 다 보고 집에 가도 우린 아직 할 일도 많고 할 말도 많잖아. 넌 당장이라도 물어보고 싶은 게 꽤 많아 보이는데. 아, 그거. 난 벌써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했는데, 지금처럼. 유령 아가씨? 아까 하던 키스 계속해도 돼? 내가 그 사람의 존재를 믿기만 한다면, 그 사람은 늘 존재하니까.